연재보고 마셜아츠 트레이킹 지난해 1편, 2편, 3편을 거쳐서 여준용 대표와 오리엔테이션, 익스트림 마셜아츠의 한국의 태동기, 한국의 부흥기까지 쭉 진행해 봤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는 최우진 사범이 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우진입니다. 마샬아츠 트리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장을 변경하고 있죠.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오산에서 인빅터스 트리킹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텝인가요? 마이크를 넘기면 바꿔야 돼. 제대로 대주세요. 아, 예. 네. 오늘 저 부른 이유가 이건가요? 인간 마이크. 제가 스텝인가요? 자, 오늘 우리 4편은 우리가 알아볼 첫 번째 단계는 해외 보급 현황, 한국에 진행되어 있는 협회, 교습 단체, 그리고 대회 등을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익스트림 마셜아츠를 가장 많이 해외에서 활동했던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 여준용 대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 당사자, 네. 사범을 모셨는데 해외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해외에서 많이 초청을 받아서 게스트로 많이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각종 대회에서 심판으로 참여해서 배틀에서 승위를 정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같은 것도 다니면서 같이 트리킹 하는 친구들한테 기술도 같이 보급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뭐 지난해에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미국의 보급 현황은 활동하던 당시 어땠는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그때 당시 미국에서 약간 룩킥스라는 팀이 한참 잘 나갈 때라서 그 룩킥스라는 팀을 주축으로 게더링이 매년 열렸었어요. 전 세계에서 그 게더링에 참여하려고 많이 찾아왔고요. 그 게더링 기간 동안에는 일주일 동안 그냥 운동하고 서로 같이 놀러 다니고 또 운동하고 밥 먹고 또 다시 놀러 다니고 운동하고 또 마지막 날에는 배틀도 하면서 하는 캠프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멈춘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주체가 어딥니까? 내용을 들어보면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놀자판인 것 같은데. 거의 약간 트리킹 게더링 스타일이 진짜 거의 놀자판이긴 한데요. 그 주체는 루킥스 리더였던 크리스 데브라라는 친구가 주체를 했었고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라이언 젠도한테 그 루킥스를 줬는데 지금 그 밑에 세대들은 제가 연락을 안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어떤 협회나 공식 기관이 아니라 그냥 네네. 개인이 운영하는 동아리 같은 동아리 팀이라고 같은 해야 팀. 되나? 네, 네. 근데 그 규모는 글로벌하게 국제적인 네. 규모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뭐 루키스 캠프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같이 다녀왔었는데 일단은 이제 루키스 캠프가 정말 크게 된 이유가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초청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초청된 선수들한테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해외에서 팀을 찾아가도 배우지 못하지만 루키스에 가면 그 선수뿐만 아니라 제가 또 다른 선수를 좋아하면 그 선수한테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기술도 공유하고 배틀도 하기 때문에 많은 참가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육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마셜아츠 트레이킹의 시발국 시작된 미국에서 거점을 해서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20여 년간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고 뭐 중국 현황은 혹시 어떤지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중국은 제가 한번 가본 데가 푸저우에 그 천보양 그 친구가 있는 질풍체육관에서 들려서 제가 봤는데 일단 체육관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거기 관원생들이 모이면 그냥 한국 거의 게더링 모인 정도로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많아요. 근데 중국도 약간 일반 사설 체육관이 많아서 약간 제자들을 많이 기르고 있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조금 특이한 게 옛날 무협 같은 영화 보면은 스승과 제자 이렇게 있잖아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트리킹이 막 스승님이 운동하고 있으면 아무도 안 하고 옆에서 오. 지켜보고 막 환호해주고 박수치고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천보영이 레드불 키깃에 출전했던 중국 유일한 선수였잖아요, 그죠? 네, 한 4회 때. 4회 때인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천보양 선수를 따라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알기로 천보양 도장의 리더로 알고 있는데 오너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중국도 이렇게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또 약간 동아리 형태로 협회나 기관의 움직임이 아닌 매니아들 청을 이루어져서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한국에는 매니아들이 있으면 하루 만에 이제 가서 배우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한국보다 땅이 크다 보니까 비행기 타고 또 가가지고 배우는데 1시간 배우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그 건물 안이 체육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숙박업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 운동하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서 많이 옵니다. 중국은 약간 대형화되어 있는 도장들이 많아서 태권도 도장뿐만 아니라 그런 곳에서 이제 같이 겸해서 네. 그런 캠프들을 진행하고 있군요. 네네. 그럼 일본은 좀 어떤가요?
일본은 제가 알기로도 사설체육관이 제가 아는 거는 2개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약간 그 친구들은 약간 생활체육으로 체조를 접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서 그런 시설에서 많이 그냥 같이 공유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가라데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체조장에서 같이 운동을 하기도 하고, 운동할 때 보면은 그냥 트리킹만 하는 사람이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비보이 하는 친구들도 같이 운동하는 걸 자주 목격했으니까 그렇게 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일본의 트레킹 수준은 어떻습니까? 아, 이거 정말 최고 아닙니까? 네,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혼자 그냥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상향 평준화가 되게 많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인류 최강의 친구들이 한 그 4명 정도가 같이 뭉쳐 있어요. 또 심지어. 그래서 서로 약간 경쟁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본인들밖에 못하는 기술을 그냥 한 4-5개씩 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나이도 어려서. 특히 이제 10년 전만 해도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트레킹이 제일 잘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일본을 저희가 절대 못 이기지 않나요? 일단 엄청나게 상향 평준화는 한국이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오. 상향 평준화는 잘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엄청나게 뛰어난 친구가 아직 없어요, 한국이. 네, 중국도 1-2명은 있고, 네. 일본은 말할 것도 없이 한 5명 정도 있는데 한국은 딱 그 정도만의 캐릭터 지금 가진 친구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 장르가 익스트림 마셜아트라는 장르 이외에 태권도 시범의 장르가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외의 나라는 또 익스트림 마셜아트를 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제대로 보급된 나라라고 하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한 이런 4개국 정도로 카운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러시아도 제가 네, 러시아도 약간 거의 대회도 러시아가 되게 활발하고요. 그리고 유럽 쪽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쪽에서 공연 쪽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팀도 존재하고, 그런 팀에서 이제 사설체육관도 운영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크기의 게더링이 유럽에서 계속 열리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유럽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에 계신 김한주 사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던 내용 중에 유럽의 보급 상황은 초기 시절 부흥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뭐 코로나 영향도 모두 있겠지만 그걸 협회나 기관이 지속적인 지원과 어떤 환경에 의해서 부흥이 되거나 이상의 성장을 지금 가져오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전 세계가 유사하겠지만 특정 매니아들이 동아리 뭐 소속 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성장의 한계를 조금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전 세계의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트레킹을 하나의 직업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같이 해외에 나갔었을 때 정말 신기했던 게 모임을 밤에 하고요. 그 한 명 한 명의 선수들이 막 소방관도 있고, 뭐 술집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의 다 이 운동을 취미로 많이 하죠. 맞죠? 네네, 맞죠. 근데 올림픽 선수들도 외국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생활체육이 워낙에 잘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래 천장도 높고, 이제 체조장 같은 경우를 동네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체조장을 가면 내가 하루 이용료 얼마를 내면 이제 한쪽에서는 비보이 연습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치어리딩, 트리킹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또 체조장을 빌리는 것조차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외국 친구들이 더 많이 모일 수도 있는,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본 결과 전 세계에 있는 트레킹 단체, 모임 이런 형태들을 보면 협회나 기관들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성장에 저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럼 우리 국내에서는 협회나 기관들이 혹시 존재하나요? 네, 지금 협회가 트레킹 협회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 마샬아츠 트레킹 협회라는 이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세계 익스트림 태권도 연맹이라고 네네. 팀 이제 단체가 네, 결성이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대한 마샬아츠 트레킹 협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 한국에서 교육기관들이 참여해서 단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가맹을 가지고 있어서 대회도 사람들이 모이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규모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회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열리고 있고요. 대한 마샬아츠 트레킹 협회 같은 경우에는요, 11개의 팀이 있고 22개의 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회를 만들게 된 계기가
이 마샬아츠 트래킹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네, 근래에 활동을 하고 있는 세계 익스트림 태권도 연맹은 어떤 단체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말 그대로 태권도를 좀 더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발전한 형태의 태권도 대회를 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대회들은 조금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보여서 진입장벽을 낮춰서 초급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회를 만들려고도 하고 이번에 있습니다. 보니까 철원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태권도 마샬아츠 뭐 연맹인가 이렇게 뭐 발족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닌가요? 어린이부터 보급을 순차적으로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것 같은데 도장 보급을 위해서. 일단 도장 보급 자체가 익스트림 태권도 연맹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트리킹이라는 장르가 익스트림 태권도라는 장르도 마찬가지지만 전문가들은 진입하기가 너무 쉬운데 초보자들은 대회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게 되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좀 말하면 웃음거리가 돼서 내려올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협회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 어린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한 기술을 해놓고 그 기술을 누가 잘하나 해가지고 많은 도장에 있는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국내에서는 두 연맹과 협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익스트림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습단체,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태권도 도장처럼 트리킹을 가르치는 교습단체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인터넷에 아까 찾아봤었을 경우에는요, 엄청 많아요. 일반 태권도 도장도 마샬아츠 트리킹을 붙여서 하는 도장도 있고, 근데 제가 아는 단체만 한 30곳에서 40곳 정도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서 최고가 이제 또 렉스마라고, 렉스마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8개, 9개 있을 정도만큼 부산 가도 렉스마, 대구에도 렉스마 이런 식으로 지방에서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또 많은 데가 또 어디가 있나요? 팀 나르샤? 오, 맞아요. 팀 나르샤, 팀 어게인 이 두 개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돼 있고, 또 맞습니다. 킹 오브 커넥션 같은 경우에는요, 팀 이름은 킹 오브 커넥션인데 도장 이름은 뒤에 트리킹 짐을 붙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 또 협회에 안 들어가 있는 팀 중에 또 저희 YJY도 있고, 팀 제스트 굉장히 많지 않나요? 네네. 팀 일루션. 그 다음 하나씩 말해볼까요? 킹 오브 커넥션, 일루션, 렉스마, 팀어게인, 팀 나르샤, 썸머솔트, 윙즈, 플립, YJY. 코란데오. 많이 외웠네. 내가 이긴 거야? 아니 이게 정말 나 아직 더 있는데. 저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시간 때문에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최우진 선수. 내가 이겼다. 많이 외웠네. 자, 지금까지 보급 현황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대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같은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프로페셔널한 대회는 많이 존재하지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프로페셔널한 대회들은 아드레날린 있고요. 예. 그리고 전에 한국에 있었던 레드불 킥잇, 최근에 열렸던 와우 스포츠짐이라는 채널에서 진행했던 러시아에서 열렸던 대회인데요. 그게 진짜 배틀 위주고 대회 위주라서 그것도 나름 프로페셔널하게 느껴졌던 대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아시아의 배틀 형식을 가진 대회들이 진짜 많은데 배틀 오브 아시아도 있었고, 한국에서 열렸던, 그리고 배틀 오브 재팬, 그리고 배틀 오브 타이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대회는 배틀 오브 재팬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되게 유명한 선수들을 많이 초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인류 최강의 트리커들이 일본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열리는 대회가 가장 지금 아시아에서는 핫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US 오픈 다양한 장르 속에 트리킹이 한 맞습니다. 파트로 들어갔었죠. 네. 항상 이 트리킹이라는 게 모든 태권도도 그렇고 모든 종목에 항상 빛을 더 내주는 그런 사이드 역할이 아닌가. 그럼 국내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대회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제 국내 대회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레드불 킥잇. 예, 이거는 세계에서도 가장 인정을 받는 대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태권 문화 페스티벌이라고. 그 이제 국내 대회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지 않나요? 네네, 저희 팀에서 대부분 열었었는데 그 배틀 오브 아시아도 국내 대회였고요. 그리고 KTL이라는 그 코리아 트리킹 리그라는 그런 대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협회에서 분기별로 대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름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렉스마에서도 이제 레벨업이라고 예, 또 자체 대회인데, 렉스마도 단체가 크다 보니까 자체 대회를 해도 정말 큰 단체처럼 거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대회들이 많은데, 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처럼 게더링식으로 해가지고 했던, 옛날에 리멤버 게더링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배틀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1등을 하면 레드불 킥이 본선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티켓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예, 그런 대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드불 킥잇과 신민철 선수가 같이 협업해서 했던 날라차버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날라차버려. 태권도 진흥재단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 1회 때부터 해서 태권 배틀 킥잇이라는 이름으로 킥잇이 이어지다가 올해 2021년 3회에는 킥잇은 또 역시 종료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우리 4편에서는 보급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해외, 국내 보급 현황과 그리고 교습 단체, 대회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던 굉장히 많은 대회, 협회 그리고 교섭 단체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경험들이 많은 두 분이 다 모든 것들을 뽑아내 줬을 때 대중들한테 많이 좀 알려지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지금 오늘 표출이 돼서 참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차 5회편은 트리킹 마샬아츠 교육 네. 그리고 기술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